안녕하세요. 전기기능사 시험. 그중에서도 특히 회로 이론 파트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당신을 위해서 오늘은 좀 맞춤형 분석을 준비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는 그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네이버 블로그 있잖아요. 거기 포스팅에 나온 합성 저항 계산 문제, 이걸 오늘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그 포스팅에 나온 특정 회로 문제요. 딱 보면 이거 어디서부터 손대야 하나 좀 막막할 수 있거든요. 오늘 저희 목표는 그냥 답만 딱 찾는 게 아니고요.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풀어낼 수 있는 그 전략, 이걸 확실히 익히는 겁니다. 복잡해 보이는 회로도 그 핵심 원리만 알면 생각보다 쉽게 풀리네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블로그에 나온 문제부터 한번 보죠. 저항이 여러 개 막 얽혀있는 회로 그림이 있고요. A 지점하고 B 지점 사이에 전체 합성 저항을 구하라 이거죠. 보기는 1, R2, 2, R, 3, 3R2, 4, 2R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 회로도를 보면 가운데 R 저항 하나, 그리고 그 오른쪽에 2R 저항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단 말이죠. 이게 처음 딱 보면 어느 게 직렬이고 어느 게 병렬인지 바로 눈에 좀 안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회로 처음 보시면 이걸 어디부터 계산해야 하나 좀 막막하게 느끼실 수 있어요. 특히 저항들이 여러 개 얽혀 있으면 그 시각적으로도 좀 혼란을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오른쪽에 2R 저항 두 개만 딱 보고 이거 그냥 옆에 있으니까 직렬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류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면요. A 지점에서 나온 전류가 일단 두 갈래로 나뉘고요. 그중 한 갈래가 다시 그 두 개의 ER 저항 쪽으로 또 나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병렬 연결 구조가 숨어 있는 거죠. 전류의 흐름을 따라가 봐야 확실히 알 수 있는 거군요. 그냥 옆에 붙어 있다고 무조건 직렬은 아니네요. 그럼요. 그럼 이런 좀 복잡해 보이는 회로, 이거 합성 저항은 어떤 순서로 접근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핵심 전략은 이거예요. 가장 복잡한 부분부터 아니면 회로의 가장 끝단부터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단계적으로 단순화시키는 겁니다. 이 회로 같은 경우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그 ER 저항 두 개, 병렬로 연결된 부분 있잖아요. 거기가 가장 먼저 계산하기 좋은 지점이죠. 네, 이 부분을 하나의 등가 저항으로 딱 바꿔주면 회로 전체가 훨씬 단순해집니다. 아하, 그렇군요. 가장 복잡한 부분, 여기선 오른쪽 끝에 있는 ER 병렬 구간부터 공략한다. 네, 그럼 그 부분의 합성 저항은 어떻게 계산해요? 우리 자주 쓰는 합분의 곱 공식 있잖아요. 그거 쓰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항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합성 저항 구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죠. R1하고 R2가 병렬일 때 그 합성 저항 RQ는 R1 곱하기 R2 나누기 R1 더하기 R2 이렇게 계산되잖아요. 이 문제에서는 R1이랑 R2가 둘 다 2R이니까 공식에 넣어보면 2R 곱하기 2R, 2R 플러스 2R 이게 되는 거죠. 계산해보면 분자는 4R제곱, 4R제곱이고 분모는 4R이니까 4R제곱 나누기 4R이네요. 이거 약분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분자 분모에 공통으로 있는 4랑 또 R 하나를 각각 약분하면 결과는 아주 간단하게 R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잡해 보였던 그 ER 저항 두 개의 병렬 연결 부분이 그냥 R이라는 저항 하나랑 똑같은 역할을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걸 우리가 등가 저항이라고 부르죠. 네, 회로를 해석할 때 이렇게 등가 저항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훨씬 수월해져요. 와, ER 두 개가 합쳐져서 R 하나로 간단해지다니? 이제 회로가 훨씬 명확해 보이는데요? 그럼 원래 A, B 사이에 있던 그 R 저항하고 방금 계산한 등가 저항 R, 이렇게 두 개가 남는 건가요? 이 둘은 그럼 어떻게 연결돼 있다고 봐야 하는 거죠? 정확합니다. 회로를 한번 머릿속으로 다시 그려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A 지점에서 출발해서 길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그죠? 한쪽 길에는 원래 있던 그 R 저항이 있고요. 다른 한쪽 길에는 방금 우리가 계산했던 그 2R 두 개 합쳐진 등가 저항 R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길은 B 지점에서 다시 만나죠. 이건 전형적인 병렬 연결 구조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처음에는 ER 두 개가 병렬이었고 그걸 계산해서 R로 만들었더니 이제는 원래 있던 R하고 새로 생긴 등가 저항 R이 또다시 병렬 연결 상태가 되는 거군요. 그럼 여기서 또
합분의 곱 공식을 써야겠네요. 그죠? 바로 그렇습니다. 이제는 R 저항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된 상황이니까 다시 한번 공식을 적용하는 거죠. R 곱하기 R 나누기 R 더하기 R. R 제곱 나누기 2R. 자, 여기서도 분자랑 분모의 R을 하나씩 약분하면 최종 합성 저항은 얼마가 될까요? R제곱 나누기 2R이니까 R 하나 약분하면 R2가 남네요. 아, 그래서 보기 1번 R2가 정답이었군요. 와, 이렇게 단계별로 차근차근 푸니까 답이 딱 나오네요. 신기하네. 처음 회로도만 봤을 때는 이거 좀 막막하다 싶었는데 오른쪽 병렬부터 계산하고 그 결과를 다시 병렬로 계산하고 이러니까 해결이 되네요. 네, 핵심은 그거예요. 복잡한 회로를 해석 가능한 작은 단위로 나누고 병렬 연결이랑 직렬 연결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단계적으로 계산하는 능력, 이게 중요합니다. 특히 전기기능사 시험에서는 시간에 또 효율적으로 써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병렬 저항 두 개를 딱 보자마자 합분의 곱! 이걸 떠올리고 빠르게 계산하는 연습,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근데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방금 쓴 합분의 곱 공식 있잖아요. R1, R2, R1 플러스 R2. 이건 사실 저항이 딱 두 개 병렬일 때만 쓸 수 있는 좀 편리한 형태거든요. 만약에 저항이 3개 이상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R1, R2, R3가 병렬이다 이러면요. 아, 맞아요. 세 개일 때는 합분의 곱을 바로 못 썼던 것 같아요. 역수를 다 더해서 다시 역수를 취하는 거였나? 가물가물하네요. 네, 정확히 기억하시네요. 일반적인 병렬 저항 합성 공식은 각 저항의 역수, 우리가 컨덕턴스라고 부르는 거요. 그걸 모두 더한 값에 역수를 취하는 겁니다. 식으로 쓰면 1 over T total equals 1 over R1 plus 1 over R2 plus 1 over R3 plus 쭉 나가는 거죠. 저항이 두 개일 때 이 일반 공식을 정리하면 그 결과가 R1, R2, R1 plus R2라는 합분의 곱 형태가 나오는 거고요. 따라서 저항이 3개 이상 병렬일 때는 합분의 곱을 연달아 적용하기보다는 이 역수 공식을 쓰는 게 더 정확하고 빠를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딱 2개씩 병렬인 경우만 나왔으니까 합분의 곱이 아주 유용했던 거죠. 아하, 그렇군요. 합분의 곱은 딱 2개짜리 병렬 저항 계산을 위한 일종의 치트키 같은 거였네요. 약간 3개 이상일 때는 원칙대로 역수 계산을 해야 한다. 이 점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기능사 시험은 또 빨리 풀어야 하니까 이런 공식의 적용 조건까지 딱 알아두면 확실히 유리하겠어요. 그렇죠. 어떤 공식을 언제 써야 가장 효율적인지 아는 것, 그것도 실력입니다. 네, 단순히 공식을 그냥 외우는 걸 넘어서 그 공식이 어떤 원리에서 나왔고 또 어떤 상황에 가장 최적인지 이걸 이해하는 것이 응용력을 키우는 데 정말 중요합니다. 네, 오늘 블로그 포스팅의 문제를 통해서 합성저항 계산 전략을 쭉 살펴봤는데요.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복잡한 회로를 만났을 때 일단 겁먹지 말고 첫째, 전류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병렬, 직렬 구조를 파악한다. 둘째, 주로 회로의 끝단이나 가장 복잡해 보이는 부분부터 공략한다. 셋째, 병렬 구간, 특히 저항 2개짜리는 합분의 곱으로 빠르게 등가 저항을 구한다. 넷째, 이렇게 단순화된 회로를 바탕으로 다음 계산 단계로 나아간다. 이 순서 딱 기억하면 되겠네요. 네,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네요. 오늘 문제의 핵심은 결국 병렬 저항 계산을 딱 2번 적용하는 거였어요. 첫 번째는 2R 저항 2개의 병렬 계산, 결과가 R이었죠. 두 번째는 그 결과인 R과 원래 있던 R의 병렬 계산, 그래서 최종 결과가 R2.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더 작고 관리하기 쉬운 부분으로 나누어서 분석하는 전략, 이걸 분할 정복, divide and conquer이라고도 하죠. 이게 유효한 겁니다. 그리고 병렬 저항 계산 공식, 특히 2개일 때는 합분의 곱, 3개 이상일 때는 역수, 합의 역수, 이걸 정확하게 사용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런 유형의 문제풀이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 실제 시험에서 비슷한 회로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아주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힘을 기를 수 있을 겁니다. 맞아요. 특히 혼자 공부하다 보면 이런 문제풀이의 단계별 접근법이나 이거 놓치기 쉬운데 하는 포인트를 누가 딱 짚어주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같이 풀어본 것처럼 이렇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는 연습을 하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워 보인다는 그 첫인상에 속지 말고 배운 원칙대로 분석하면 풀 수 있다.
이 자신감을 갖는 게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자, 오늘 저희는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블로그의 예시 문제를 통해서 주어진 회로의 합성 저항이 R2가 되는 과정을 단계별로 확인했습니다. 오른쪽 ER 병렬 부분이 R 등가 저항으로 바뀌고 이게 다시 기존의 R과 병렬로 연결돼서 최종적으로 R2가 된다. 이 흐름 이제 머릿속에 좀 그려지시죠?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이해를 좀 더 깊게 하기 위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에요, 이 회로에서 조건이 조금 바뀐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있던 ER 저항 2개 중에 하나가 없고 그냥 ER 저항 하나만 원래 R과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A 떼기 B 사이의 합성 저항은 얼마가 될까요? 또 다른 예로 만약 A 떼기 B 사이에 그 R 저항이 오른쪽 ER 병렬 등가 저항, 우리가 R로 계산했던 거요? 하고 직렬로 연결되어 있었다면 최종 합성 저항은 또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 그거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단순히 주어진 문제만 딱 풀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건을 살짝 바꿔서 만약 이렇다면 하고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변형된 상황을 직접 생각해보고 또 계산까지 해보는 것이 개념을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정말 깊이 있게 내 것으로 만드는 아주 효과적인 학습 방법입니다. 병렬 연결하고 직렬 연결의 차이가 뭔지, 그리고 각각의 계산법이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몸으로 체감할 수 있게 되죠. 단순히 답을 맞히는 걸 넘어서 회로를 이해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좋은 학습 팁이네요. 혼자 공부하실 때 풀었던 문제의 조건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응용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서 풀어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 전기회로 이론의 기초가 훨씬 더 단단해지고 응용력도 자연스럽게 길러질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합성저항 문제 풀이 과정 같이 탐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꾸준한 연습과 깊이 있는 학습으로 목표하시는 전기기능사 자격 취득 꼭 이루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